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직전 금요일장 돌이켜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코스피는 19일 만에 2,60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 코스닥도 74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1조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새롭게 출발하는 3월장에는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의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머니왕 일부 오늘도 이분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물론 저는 위원님 시장이 오를 때도 우리 위원님을 찾게 되지만 이렇게 내릴 때 유난히 또 의지하게 되는 게 우리 위원님인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저도 틀린 것도 간혹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좀 시장은 너무나 들떠 있다. 하나 예를 들으면, 제가 수요일 날 밤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 모셔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어떤 분위기는 코스피 3,000포인트가 바로 목전이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시장은 환호성을 막 이렇게 울릴 때였죠. 근데 저는 그때 지수가 이제 조정권에 진입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경계 모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야, 뭐 지금 분위기 들떠서 좋아 죽겠는데 왜 찬물을 끼얹어? 예,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스튜디오나 또 유튜브 채팅창이나 거의 그런 것들이 일색이었습니다. 참 주식은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들떠 있으면 그 시키는 예, 그런 흐름들이 나오죠. 아까 우리 혜연 앵커님께서 뭐 때문에 관세 때문에 내렸다고 그랬나요? 네,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향도 있었죠. 물론 그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금요일은 완전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동안 쉼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주식을.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소위 말해서 호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따 제가 성공 투자의 비법 토요일 날은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늘 여러분께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어찌됐든 지수 조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외로웠지만 비교적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일부 제약바이오라든가 우크라 재건 자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비교적 흐름이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떠냐? 저는 이제 달리 봅니다. 그때 3,000포인트 남들이 외치될 때 저는 경계해 주시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는 과매도권에 진입했다. 그래서 3월달도 이제 2월달 끝나고 3월달도 저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간 단위로 봐도 양봉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유망 섹터, 뭐 BT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신규 상장주, 뭐 이런 것들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곁들인다면 이제 반도체도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테크니컬 리턴, 기술적 반등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요, 오늘은요, 좀 특별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지났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공 투자의 비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가보세요. 12월 초에 제가 모 경제신문을 보니까 이때는 계엄정국에서 앞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들 쫄게 만들었습니다. 왜? 신문에 헤드라인에 그렇게 장식하면은 야 여기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웬만한 강심장 또 웬만하게 무장되지 않은 논리적으로 안 왔다라면
여기서 매수를 못 할 겁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지수가 계단식 상승을 파동을 이루면서 그때 이제 뭐 트럼프 당선, 뭐 취임, 관세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이 있으면서 지수는 시나브로 13% 올랐어요. 그리고 이 13%가 올랐을 때 이때는 그러니까 긴가민가하고 아니시는 분들 이때 환호합니다. 자, 우리 개인 차트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장대 양봉을 계속 뽑으면서 투자의 팁입니다. 뽑으면서 빨간색 특히 이런 것들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주가가 많이 상승이 일어나서 위에서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이 나면 그때부터 하락 전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9월달 고점 이게 싼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3,000포인트를 하면서 이렇게 막 시장이 이제 흥분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술적 지표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한테 달려들지 마세요. 나한테 달려들으면 혼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바로 과열 구간이었어요. 근데 참 재밌죠. 왜 이따를 흥분하시죠? 그러니까 사야 될 구간에서는 외면하시고 이제 내가 그때 어떤 말씀까지 드렸냐면 반방송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개미 동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가 96,000원 할 때 그때 개인 투자자 하루에 정확히 1조 8,800을 매수했습니다. 이미 5만 원대부터 1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면 그 배 이상 큰 종목이 올랐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수익 내겠다고? 근데 시장은 우리한테 삼성전자를 못 사면 바보처럼 그런 인식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95%또 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이 시장에서 성공률은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남들이 흥분하고 뭐 매스컴이라든가 그런 여론에서 낙관론이 있을 때는 그때는 경계로 가시자. 그때는 진짜 제가 꼭 바보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지수가 5%까지 빠졌어요. 좋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께 뭐 물론 저의 방송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뭐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지난 것을 맞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주식시장은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 말잖아요. 거의 루틴하게 되풀이 돼요.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도 이런 위기가 닥치고 또 이런 막 그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어떤 스트레스를 취해야 되는지 30년 경험자로서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보세요. 이때는 빨간 구간이었어요. 주식이라는 게 이것도 물리적인 현상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관세의 법칙에서 움직였다면 항상 관세의 법칙 움직이고 그다음에 회귀의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소매에서 이격 조정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시장이 크게 나쁘냐?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때는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시장 여론은 반대죠.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이제 또 이거 또 블랙 프라이데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여기서는 뭐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갭 하락은 메우고 이제 이번 있잖아요. 주간으로 보시게 되면 한번 주봉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는 혜연이님 양봉이 나올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밤양갱 나왔잖아요. 밤양갱. 그러니까 이럴 때 적산병 제가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적산병 그만 좀 좋아하셔라. 이렇게 적산병에서 그때 삼성전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는 보면 지금은 이제 또 한번 뭐 미국 시장이 뭐 반도 나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따 제가 미국 시장 나스닥을 통해서 얻는 투자의 교훈 또 엔비디아를 통해서 얻는 투자 교훈도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는 좀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뭐 이번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이제 미국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팁을 하나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이게 엔비디아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미장으로 가시냐고. 차라리 나스닥을 볼 바에 코스닥을 보시고 미장보다는 난 코스닥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서 항상 이걸 하셔야 돼요. 주가는요. 주가란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어떤 경기 지표, 기업들의 실적 그런 것들을 다 선반영해서 선행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엔비디아가 급락 나왔죠. 실적이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베리 심플.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연봉이거든요. 연봉에서 우리 개인투는 이때 막
내가 저 못 사면 나만 좀 팔불출되나고 바보 같은 이탄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적으로 싼 고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격은 뭐냐면은 계속 고공에 떠 있으면 우리가 집 지을 때도 빵빵빵 파일을 박아서 기초공사를 튼튼해야 그 집이 튼튼해듯이 이 구조물을 만드는 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메우고 가는 거예요. 미꾸를 타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항상 그리고 또 나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남들이 흥분할 때 경제 모드로 하는데 나스닥 연모도 똑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양선이 크게 났죠. 이게 이때는 따라가면 크게 먹을 게 없다니까요. 이것도 이격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의 팁 드릴까요? 왜 지금 코스닥 보시게 되면요, 일간 차트로 보게 되면 24% 올랐어요. 엊그제 뭐 3% 너네 빠졌지만 이때부터 그게 바로 12월 계엄 전국이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잖아요. 24% 올랐으니까 당연히 눌리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도 역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다 양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황금 100점 전략 시간에서 조금만 참아주시라. 다음 주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월 달 봐서는 어쩌면 또 꽃피는 춘삼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제 전략을 제시해 드렸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이 방송 뉴스 그런 것들은 뭐냐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늘 오른 이슈화 되는 종목들 많이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그때 복귀하면서 우리를 각인시키지만 이미 그때는 좀 늦은 거고요. 항상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내려면 이 기술적 지표,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언어를 통해서 매도할 때는 매도하고 또 매수할 때는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정말 사야 할 때 사고 또 겁내야 될 때 겁내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하게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런 타이밍은 주말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의 방송 주중에도 잘 챙겨보시면서 타이밍 잡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타이밍을 잘 잡으면 종목들의 상승률은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지수가 뭐 장대 음선을 들여있잖아요. 주간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그런 가운데서 뭐 시장에 크게 상관없이 황금 100점 전략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뭐 참 안 좋은데 수익 났다고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장이 안 좋은데 너 수익 났다고 잘하면 기분 나쁘시죠? 왜 기분 나쁠까요? 그런 종목을 매수 못 하셨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고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뭐 제가 이런 말씀 나와서 좀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냉정히 보게 되면 정거한의 민족이에요. 제가 뭐 방송에서 재밌는 주말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뭐 유구한 역사 속에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 인식이 된 게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게 다 정거한이거든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서 가는 뭐 신민도 먹고 발병 난다 정거한 청산배고 사르리 살아났다 청산에 살아났다 그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왜 머루랑 다라리랑 먹고 삽니까? 와인하고 소고기 말랑말랑한 거 먹어야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정사적으로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실 때는 감정을 이입시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것도 자랑질이네 그게 아니고요.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지만 제가 뭐 이런 죄송합니다. 30년 제가 넘었고요. 정말 저도 뭐 인생도 그렇고 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저희 경험담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아스테라시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의료 미용 기기 피부 그래서 정말 이때부터 이게 양음양 캔들 다 공부했죠. 이런 것들이 남들이 안 볼 때 46% 이제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번 주만 보더라도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우리 행크비 양양음 이제 바로바로 두르죠? 그래서 안 좋은 가운데서도 제가 이거 목요일에 들고 나왔어요. 아침 방송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23% 정도나 올랐다. 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다 장대 음선을 맞을 때 23%가 적은가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도 공부 한번 해줄까요?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황반 변성 치료제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안과 계통에 특화된 그런 회사예요. 최근에는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그런 것도 모니터면서 가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 종목도 있잖아요. 상승감의 눌림. 이렇게 이제 저 밤방송부터 낮방송부터 이것이 이슈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빨리 이제 오르면은 이것 가지고 삼천당제 왜 좋은지 뭐 이제 또 패널들 나와서 또 앵커님들 늘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때는 또 어김없이가 아니고 거의가 제가 경험상 보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때는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뉴스 추정하는 매매 이미 이슈화되는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프레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습득하는 그 타임에서는 그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그 뉴스 앞에서 선점하는 건 뭐냐면 그 기술적 지표가 말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참 제가 좀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경험이 많아서 말씀드리고 황금 맥점 전략 제가 그걸 시스템 개발자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 방송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이게 항상 그런데 황금 맥점은 이게 뭘까요? 도지 가면서 이미 가격 조정을 보였죠? 이표선 밀집이죠? 양 패턴. 그러면서 이게 또 11%나 올랐다. 바로 삼천당 제약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3빌리언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3빌리언도 가만히 보실래요? 이럴 때, 야, 3빌리언, 뭐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때 이것도 황금 맥점이 처음 포착해서 다이렉트로 143% 올랐고,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음선이 7개짜리. 아마 여러분들, 그건 아마 수긍하실 겁니다. 음선 5개, 7개에서 여러분께 관심 두시라고 추천한 종목과는 글쎄 뭐 제가 좀 유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지금 또 이제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었느냐. 이것도 음선 5개예요. 이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방송을 꼭 보셔야 돼요. 유익한 정보가 많은데 실전 매매하고 내가 방송을 듣고 매매하는 거하고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여기서까지 얼마 빠지는지 20%까지 빠져요. 그러면은 자, 저는 이게 무모하고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배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계속 방송 타면서 우리를 못 사면 바보처럼 만들죠. 그때는 바보가 되세요. 네, 바보가 되시고 이렇게 음선이 나오고 위수형 밑거래 패턴 음선 5개에서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넘버 3 동시에 포착된 패턴이거든요. 이것도 15% 올랐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또 하나 IST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예, 반도체에서 3인방이 PI하고 그다음에 또 IST하고 그다음에 삼양인식캠 뭐 이런 종목들이 프레시한 종목 중에서 최근 시세를 많이 뽑았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결국 봐요. 양양 패턴 VI 걸리면서 오전장 실제 우리가 매매했던 거예요. 오전장 13%. 근데 여러분 이 차트 보면 애게게 왜냐면은 보통 개토들이 급등한 차트를 좋아해요. 거기에서 얼마를 내가 수익 나냐 그 중요시도 안 해요. 그냥 급등 차트만 띄워놓고 그러면 여러분들 야 저걸 샀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렇게 급등 차트에 저점에 사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레알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 양남 패턴 남들 안 볼 때 음선에서 공략하면은 차트는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그냥 뭐 하루에 10%면은 3년 금리가 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박따박 수익 나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하나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또 나오네요. 양양음. 이때면서 또 양음도 계속 포착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 13% 정도나 올랐고 이제 참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릴까요? 금요일 날도 지금 이제 우크라 재건 때문에 뭐 제가 이제 2시부터 황금백점 코너에서 이제 화상 연결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크라 재건주가 얘기가 나와요. 오르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부터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황금백점 전략 우리 혜연앵커님께서 한번 이거 잡아주실래요? 뭘까요? 야. 항상 봐요. 저점이에요, 고점이에요. 되게 쉽죠. 차트가 사라졌어요. 차트 한번 다시 봐봐요.
차트 한번 잡아보시고, 아, 이거 투샷이 나오니까. 이게 뭘까요? 양양음이잖아요. 양양. 신기하죠? 21% 올랐어요. 그런데 봐봐요. 이럴 때, 음봉 나올 때, 저는 장 시작 전부터, 이게 아침 소멸부터 예고 종목이거든요. 이때 매수하시고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봐요. 이때 사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수익 나시고, 또, 야, 이제 방송 보면서 우크라 테마가 좋다. 따라가신 분은, 봐요. 젤렌스키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딱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 차트는 말해준다니까요. 거래 수반하면서 여기서 음선 나오면 이런 것들, 매도할 때 매도 안 하고, 고점에서 아슬아슬하게 매수하신 분들, 우크라 재건주. 딱딱 여기 저점에서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다. 21%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 어려운 장에서.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너스라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위너스도 이것도 똑같아요. 역전된 망치 음세나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IST처럼 VI 걸으면서, 그러니까 황금 맥점이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찍으면 거의가 VI 나온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것도 19% 상승이 일어났고, 재밌는 종목 또 하나 보세요. 오늘 공부 많이 하시네요. 단밀이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뭐 평창 동계올림픽 그런 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을 구현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또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주식 되게 심플해요. 양양은 이때 뉴스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틀 동안에 이것도 한 11% 정도나 올랐다. 이런 매매는 결국은 뉴스 추정하는 것보다도 이런 종목 살 때 오를까 말까. 물론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의구심을 갖는데 황금 맥점은 제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이지만 저도 신기할 정도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네요. 자, 이렇게 황금 맥점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 종목들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물론 지수가 상승을 보일 때 종목들의 상승률이 더 확대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내릴 때 보면 전혀 영향 없이 오르는 걸 보면 이 황금 맥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한 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또 포착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도 집중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즘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가 무언가 할 때 쉬워 보인다 하면 그 사람이 고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위원님이 설명해주면 주식이 어쩐지 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자세한 전략도 짚어주실까요? 제가 이제 한 가족이 되신 분이 심플하게 필명이 간략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거예요.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지표마다 수십 개가 나오고, 또 정치적인 뉴스가 나오고, 막 많은데, 그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다 섭렵해서, 거기서 최적의 뉴스를 내가 셀렉팅해서 투자를 할까요? 고민스러워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혜님께도 진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30년 넘게 주식하면서 진짜 초창기에는 소위 말해서 뭣도 모르고 저 후배 그 친구 말 들어가지고 완전 깍통찬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당하고 보니까 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진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쉬운 거. 그게 뭘까요? 바로 기술적 분석을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야, 너 좋은 정보 차트쟁이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차트쟁이만 아니죠. 다만 우리가 선점하고 앞을 볼 때 주요한 도구를 쓰는 게 바로 차트다. 그게 주식시장의 언어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은 주식이 쉬워지더라. 아까도 보셨잖아요.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심층 이렇게 좀 공부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과연 행복한 매매를 할 수 없을까? 성공 투자는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 아래의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보다 먼저 기업 내용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부실 기업, 여러분 3월달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나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3월달은 상패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기업들은 아니고 철저히 베이스가 뭐가 되냐면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바로 펀더멘털 분석이에요. 기업 내용을 살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차트를 알아라. 그래서 역시 이 차트라는 게 뭐냐면 자 펀더멘털이 무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보면 제 그 세대에서는 옛날에 완전 콩글리시 그런 말이 있어요. 무는 무보다 강하다. 그래서 내가 정통 초원에서 배운 얘기가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러니까 무는 무보다 강하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학자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알아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전 매매는 칼날을 써야 돼요.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아까 쉽게 개발한 게 바로 황금 맥점 추적기다. 골든 포인트를 만들자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뭐 거부가 될 때는 역시 시대의 흐름을 아셔야 되고 그것도 주도주를 이미 뉴스 나올 때 하는 게 아니고 황금 맥점에서 잡으면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말입니다.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매도할 땐 매도해야 돼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제가 저점 강조하는 아세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회비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전 매매에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갔을 때 못 팔고 다시 6만 원까지 빠졌다.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맥점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것이 바로 성공 투자의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매매를 통해서 실계적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들이 심리지에서 거의 져요.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 분 그 어떤 정서를 얘기한 거 저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해서 안다는 게 주식에서 꼭 감정이입을 시켜요. 뭘까요? 군중심리, 감정이입, 쏠림 현상. 이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현은 인간지표인데 오르면 막 흥분해요. 불나방이 되고 또 매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는 막 이제 또 비관일색이죠. 이때 매수할 때인데 이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항상 이런 거다. 그래서 저는 좀 대중과 멀어지시라. 대중이 가지 않는 꽃길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많이 올랐을 때는 저항 세력이 되고 지수가 2670포인트 올라서 저는 경계하시라. 현금 준비하십시오. 경계하시라. 그때는 저는 어떻게, 야, 저 뭐야? 다들 뭐 좋아서 난린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항세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는 오히려 이게 역발상. 저점에 사야 돼요. 저점에. 그렇게 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그렇잖아요. 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당신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타입의 투자하십니까? 제가 경험이에요. 이것도 성공형 투자와 실패형 투자가 있어요.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적들을 그러니까 펀더멘털 미래 가치를 중시하죠. 성공 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또 혜연이는 웃으실 것 같은데 급등주 이미 많이 오른 종목, 뉴스 나오는 종목들, 뭐 세력주, 잡주, 시리성 테마주. 그러면서 루머 차트 하면서 이게 늘 이런 거를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또 오해 마세요. 지금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실까봐. 어떻게 좀 여러분께 참 명예가 입에 쓴다고 좀 바른 말 들으면 또 이게 구매 안 맞으니까 저거 나쁜 전문가 그렇게 제가 그거 감수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성공 투자는 그런 비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해. 그럼 보통 저도 그런 욕구가 생겨요. 어떤 욕구가 생기냐? 야, 이거 몇 프로 수익 났어? 자꾸 쇼윈도 그것도 이제 경영학에서 쇼윈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왜? 어떤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여러분께 소구할 수 있는 종목, 수익률을 소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명포수는 산탄적으로 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내가 1,000만 원 가져가는데 10종목 가지고 100만 원씩 해봤자 10% 먹었자 10만 원 먹어요. 그런 가정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매매는 편안하게 수익은 압도로 가는 전략이 종목 압축해서 주력주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바로 이런 겁니다. 그거 이제 뭐 여러분들 그때 헤네크님을 시나 뭐 다이소라고 그랬나요? 지난 방송. 네, 네. 돈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 다이소 그거 별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거 바로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매매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시황 전략도 말씀드렸고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성공한 투자분들은 저점에서 여유 있게 매수하고 고점에서 절제 있게 매도한다. 좀 틀리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 좀 뜨끔뜨끔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을 아낄게요. 그래서 이제 황금 맥점 전략 시스템이 바로 이런 거다. 제가 몇 가지,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주식 투자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후배 친구 말 듣고 진짜 깡통 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남 말 듣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느끼고 진짜 열심히 해서 개발한 게 황금 맥점 추적기예요. 이건 뭐냐? 내일 상승이 예상 종목. 아까 차트 보셨죠? 그거 어떤 뉴스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잡는데 신기할 정도로 오르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점 맥점을 쉽게 포착하고 그런 패턴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관생의 법칙, 회귀의 현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코스피 차트에서 이제 좀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크게 안 잃어요. 이것만 아셔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뉴스에 따라다니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저점 잡으면 경험상,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경험했을 때 안 오르다 보니까 야, 저점 잡으면 안 돼. 따닥따닥따닥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돼. 많이 배우시잖아요. 왜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빨리도 갈 수 있지만 낙마했을 때 그 충격이 크지는 왜 생각 못 하신 거예요? 봐요,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예를 들을게. 한번 차트 보세요. 저점에서 80% 오른 종목을 그냥 그 80% 오른 종목 장대 양봉 나왔다고 그분들 그때 막 흥분하고 추격 매수하신 분들 어떤가요? 30% 빠졌잖아요. 그게 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더 갈 수도 있지만 낙마하면 아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급등주 추격, 아까 제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급등주 추격이 아니고 첫째 저점 포착하면 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리고 저점 잡아도. 신기한 게 뭐냐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거의 5일 동안에 확률적으로 5에서 20%, 상승 환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또 한번 배우세요. 자, 이걸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이때가 제가 세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때가 여러분께서 혼자 매매식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지. 두 번째, 이때 뉴스에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세 번째, 여러분들 여러 경제방송 보고 정부방송 보시잖아요. 이때 추천한 전문가가 몇이나 됐었는지. 근데 황금 맥점이 신기하죠. 이때부터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뭘까요? 역전대망체 토지, 양음 다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이게 CBS 같은 패턴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 신기하게 올라가죠. 슈팅 나오죠.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윗수염 아랫꼬리 패턴에 다 이평선 밀집이죠. 그래머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서 윗수염 밑꼬리 패턴이면서 또 한번 슈팅이 나면서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난다. 뭐 10가지 전략이 있는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양음 전략이에요. 이때 그리고 어김없이 내렸을 때죠. 이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때 이 차트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장중에는 우리를 꼬셔댔다는 거예요. 현혹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이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많이 너 따라오지 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가죠. 누군가 내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눈이 펄해졌을 때 눈이 펄해지면 상대방이 눈이 펄해지면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것도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쌍둥이 패턴. 이따 마세요. 전진건설 로봇. 이따 전진건설 로봇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패턴이에요. 이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뉴스 안 나오죠? 여러분 맥점 잡기 힘드셨죠? 근데 신기하게 황금 맥점은 이때 잡으니까 상한가 뽑으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제가 양음양 공부하셨죠? 뭐가 똑같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삼천당 제약. 저 그것도 다 기억합니다. 우리 혜긴 보셨죠? 양음양 똑같죠? 도지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승이 얼만큼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상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하나. 이게 바로 음봉 5개짜리. 아까 제가 음봉 5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때는 뉴스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실전 매매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정말 만족하는 수익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30년 됐으니까 저는 항상 이거 마지막 떼우실래요? 30년 노하우 좋은 전송의 선거 투자의 꿀팁.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 이거 정말. 근데 이건 컨디션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슬아슬한 매매에서 좀 오르면 막 좋아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쉽게 아까 우리 해니까 쉽게 잡아주는 게 황금 맥점 추적기다. 그냥 어렵게 매매하면서 뭐 몇 프로 그게 아니고 정말 딱딱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 계좌를 실질적으로 불려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시라.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주말에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입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도 이제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깡통 쳤던 사람인데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뭐 취향이 다르겠지만 급등도 테마주 많이 오른 것들 쫓아다녀서 크게 수익을 못 나더라. 저 경험으로 의하면. 그래서 매매는 편안하게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게 딱딱딱 저점 잡아서 매수가 매도가를 딱딱 지저와 저항해서 매매하면서 그렇게 하면 계좌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이 황금 맥점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또 그거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저점을 공략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위원님이 공략하면 그 자리가 분명 저점인데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률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저점 잘 공략했던 대박주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도 배워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한 뭐 시간상 두세 종목만 간단히 살펴볼까요? 이것도 네. 배우는 거죠. 황금 맥점 전략 넘버1에 역전된 방식의 도지 있어요. 이때 있잖아요. 그 어느도 제가 경험상 이게 바로 넘버1인데 노란색이었죠. 상한가 뽑으면서 급등이 났어요. 이때 또 음선 5개 또 한 번 포착됐고요. 그래서 SS랩 한 150% 올라니까 막 다른 증권 방송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역시 우리 이제 머니투데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특히 뭐 저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것도 한 번만 더 볼까요? 에이릭스 같은 것도 보실래요? 다 이것도 있잖아요.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노란색이죠.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도 이러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올랐어요. 예, 이런 것도 하나 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SS라고 거의 비슷한 게 이것은 제가 또 특별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이따도 무방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께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또 강조했던 종목이에요. 또 나오죠. 역전의 마체 토지. 이때 방송에서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된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152%나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뤘다. 하나만 더 볼까요? 전진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쌍둥이 패턴 말씀드렸죠. 사실 전진건설 로봇은 머니투데이 최초 머니투데이 추천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것이라고 뭐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최근 것도 보면 이거 확대 한번 해봐요. 이게 바로 쌍둥이 패턴이에요. 이것도 제가 무방 때 하시자고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상한가폭을 85%나 올랐네요. 좀 신기하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 이제 뭐 전진건설 로봇 이 종목명만 봐도 위원님의 이름이 절로 또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박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지난 포착주 AS도 진행해 볼 텐데 먼저 S&T 에너지 저희가 지금은 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130% 오른 종목인데요. 사실 뭐 지금 원전이라든가 발전소에서는 이 종목이 가장 핫하게 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예, 요거 한 35,000원까지 열려 있네요. 수익 나신 분들 130%면 적은 게 아니죠? 축하드립니다.
네, 무려 130%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35,000원까지 상방 열려 있다라는 AS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메스입니다. 무려 98% 상승률인데요. 어떤 AS 전략 필요할까요? 예, CMS도 이거 자량 잠깐만 차트만요. 이게 또 양엄양엄 역전되면 도지예요.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파도 이루면서 아주 압도적인 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한번 이제 반등 나올 때 혹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33,000원대 매도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반등을 노려서 33,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ABL 바이오 있습니다. ABL 바이오 추가적인 전략 어떤 내용 필요할까요? 예, 이것도 뭐 1월 20일 날에서 한 40% 넘게 꾸준한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 관심이다. 제가 봤을 때는 45,000원까지 열려 있다. 이평선 밀집 공부하셨죠? 45,000원까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45,000원 선까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삼양 NC캠 저희가 이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아주 단기간에 이 현상 뽑으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났던 종목입니다. 이럴 때 역시 양음력 나오죠? 남들 안 볼 때 좋은 수익이 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좀 좋았어요. 뭐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양양한 패턴 나오겠네요. 관심에 두시는 전략 좋다. 1차 22,000원, 2차 뭐 25,0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종목 하나 정말 안 오른 종목이 없는 것처럼 대단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에서 나스닥 생명과학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EN셀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제가 이따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 말씀드릴 거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에서 뭐 정확한 가격 전략도 배워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내용들 다뤄주실까요? 예, 저는 항상 남들이 흥분할 때는 저항 세력이 되자. 지금 남들이 또 기죽고 저는 이럴 때 항상 기회했거든요. 12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또 이번에 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황금 맥점 포착하면은 거의 매일같이 VI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고요. VI에서 좋은 이렇게 뭐 상한가도 나오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꽃핀다고 그러죠. 예, 춘3월 꽃피는 유망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실 겁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꽃피는 춘3월 내 계좌에도 꽃이 만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후반부는 2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이 지난 방송에서 시장 한한령 해제 수혜주들,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들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도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2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그런 한 달이었는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전날 많이 빠졌던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또 4%대 반등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에서는 우리나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과 하락을 염두에 두지 말고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특히나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드렸던 그런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는데
이번 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3월 달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착이 된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 하면 이제 벌써 뭐 알테오젠 HLB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HLB가 2023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9월 한 중순경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드디어 이제 3월이 왔죠. 3월이면은 HLB가 FDA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드롭을 시킬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달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종목을 절대 매수를 안 하겠죠. 이미 이 리보세라닙은 이번 주에 굉장히 호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유럽 종양학회, 그러니까 우리 유럽 종양학회 하면은 좀 막연해 보이는데 우리가 미국의 암학회, 암연구학회 그리고 미국의 종양학회 그리고 유럽의 종양학회 이게 3대 암학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학회가 유럽 암학회인데 유럽 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과 캄렌이주맙의 1초 치료에 들어가는 그런 명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인정했다는 거는 이제 미국까지만 이제 인정이 나면은 끝나는데 뭐 학회가 완전히 뭐 양분화돼서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리보세라닙도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FDA 승인 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양대 시장이라고 하죠. 유럽과 북미 시장 여기 큰 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유럽 학회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고 이제 북미 시장에서만 등재되면은 이제 끝나겠죠. 바로 그런 뉴스 때문에 목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HLB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달하는데 뭐 하루에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관련된 HLB 제약이라든지 HLB 테라피티스, HLB 생명과학까지 일제히 다 그룹주가 올렸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점진적으로 이런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상향하기 시작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정배열 초입 구간.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격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정배열로 우상향할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전 고점이 이제 11만 원, 10만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19만 원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일단 10만 원을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이제 올라가려고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에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죠. 네. 영망치 형태. 네.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의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가 바로 이제 상승하는 초입 구간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영망치 형태로 거래가 늘면서 이 구간은 뭐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거의 바닥권에서 첫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당연히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는 종목들 그리고 자금들이 쏠리는 섹터가 있죠. 근데 그런 섹터들 중에 하나가 바로 HLB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도 뭐 2024년도 뭐 9월달, 10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박스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서 다시 박스권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이 구간을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꼈겠지만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이 구간도 굉장히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뭐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사라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다시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꼭 없을 수는 없겠죠.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기술에 의한 그런 기술력에 의한 어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건들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면은 바로 이전 고점을 당연히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를 69만 원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런 바이오들, 뭐 HLB,
알테오젠. 최근에 보면은 알테오젠 HLB가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공매도에 타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매도에 타깃이 될 것이다 우려를 하는 종목들이 공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가 그리고 대놓고 공매도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저는 이제 과거에 타깃으로 삼았던 종목들이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공매도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종목들은 주가가 뜨게 돼 있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과열이 뜬다. 아마 저는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공매도가 재개가 돼서 공매도 과열 종목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런 꿀팁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없죠. 네, 거래가 없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없다. 그럼 결국은 여기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서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알테오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회사가 될 것이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뭐 70조, 80조 원을 육박을 할 때 영업이익이 1조 단위. 알테오젠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영업이익이 1조 단위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같은 영업이익의 그런 어떤 그 크기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알테오젠도 그 정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바이오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무서운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기에는 너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죽지도 않고 이런 종목이죠. 바로 이제 젠백스라는 종목인데 PSP라는 게 이제 핵상마비 뭐 이런 일종의 치매나 이런 뇌질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GV1001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원래 항암제로 연구 개발하다가 이 핵상마비라는 PSP에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암 효과도 계속 거두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젠백스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 핵상마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FDA에다가 패스트 트랙을 밟아서 빨리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BW를 발행했는데 이게 100억이 조기 납입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100억 원이라는 자금이 확보가 빨리 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빨리 필요로 하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런 FDA 패스트 트랙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고점에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겠지만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39만 원을 잡아드렸지만 지금 이런 속도라고 하면 39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죠. 39만 원에 3만 9천 원. 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서서히 이제 피크점에 다다르면은 거래량이 늘게 돼 있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7만 원과 39만 원, 40만 원대는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4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4만 9천 원 정도를 최종 목표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거래량이 줄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구간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주봉 차트인데 이거를 월봉으로 보시면은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흔드는 과정이었다. HLB나 알테오젠도 급등 나오기 전에 이런 흔드는 과정이 꼭 있었고 이 과정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젠백스라는 종목은 과거에 이제 HLB처럼 한번 오르면은 거의 3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끼가 있는 종목으로 충분히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피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략은 가능하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공략을 할 때는 주봉 상태에서 5주선 근처에 있을 때 공략을 하자. 이런 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5주선과 괴리가 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진짜 매수하기 좋은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Y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웹툰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할 때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최근에는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뭐 콘텐츠라든지 엔터주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저가항공사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일제히 올랐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한령 해제에 따른 그런 테마의 확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마의 확산에 있어서 한한령 해제에 관련된 이런 중국 테마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순환매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섹터들의 종목들이 전부 다 저가에 있다. 그래서 공략하기가 좋고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은 탄력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투자 대비 가성비 높다는 거는 이제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Y랩이라는 종목인데 자, 여기서 굉장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자, 이 구간은 대량 거래는 이 대량 거래는 지금 현재 그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대량 거래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큰 거래가 터졌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 Y랩을 봤을 때 바닥에 위치한 거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략을 할 때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의 Y랩이라는 종목이 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죠. 지난주에도 이 같은 흐름들을 좀 짚어주셨었는데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의 이 종목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차트 공부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밖에도 이슈에 있어서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기대감이 올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남은 포착주들은 또 한 주 동안 어떤 흐름 보였는지도 마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 짚어주실까요?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지금 Y랩에 대한 주봉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뭐 1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영망치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주봉 상태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을 때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다. 특히나 하락폭이 컸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이걸 이제 제가 세수대합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올 때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공략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한한령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인데 SAMG 엔터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이제 적자의 원인은 이 회사가 애니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기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확장을 통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다가 바로 이제 7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투자가 마무리가 되고 그게 결실을 거둬서 흑자로 전환이 됐다는 거는 지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흑자 전환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흑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던 이걸 포착을 해서 우리가 공략을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은 지금 이 구간에서 왜 주춤하냐? 바로 3만 원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가 바닥이 15,000원이었기 때문에 100% 올라왔기 때문에 쉬는 구간. 그러니까 50%, 100%, 그다음에 이제 200%이기 때문에 이 3만 원이 돌파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돌파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일단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45,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겠다. 아무래도 흑자 전환의 효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대량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도가 없다. 계속해서 우상향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 초기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그 이후에 굉장히 수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 네, 어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바로 상한가 딱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제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6,010원이 상한가였는데 어제 6,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 상한가를 못 갔다. 왜 그럴까요? 네, 이거는 고의적으로 어느 정도 이 주가를 올리는 그런 주력 세력들이 상한가를 일부러 안 보낸 거죠. 왜 그러냐? 나중에 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종목이 여기서 갭상승을 이뤄낸 다음에 거의 2주 동안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제 급등을 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상한가는 도달을 못했다. 네, 이 얘기는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대량 거래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이 지금 메타가 퓨리오사를 인수하기로 했고 퓨리오사에 투자를 한 회사고 여기에 TSMC가 삼각동맹으로 다시 또 들어왔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퓨리오사 AI가 우리나라 회사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그런 메타의 전략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관련주들 어제 이제 포바이포도 상한가 갔는데 포바이포도 제가 시가에 포착이 돼서 올라갔지만 이미 이 DSC 인베스트먼트는 벌써 이전에 일주일 전에 좀 포착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어제 워낙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주봉상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는 우리가 어제 상한가 갔던 포바이포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연대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서 더 올라갈지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겠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게 헌재 결정이 이제 거의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주가들의 향방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돈이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는 형태를 띄울 것이다. 자,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비상계엄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겪다가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수시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상승폭의 하프 조정. 이게 평균 단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올라오면서 올라갔던 그런 매수된 물량과 가격 단가가 대략 평균 단가는 한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단가는 4,500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4,500원에서 지금 올라온 게 이제 7,500원 정도 올라왔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50에서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뭐 9,000원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기 대선 관련주들 이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추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추세가 상승 전환됐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네, 제가 줄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조기 대선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유사하죠. 네, 오리엔트 바이오. 네, 오리엔트 바이오 이 종목도 조기 대선과 관련돼 있는데 오리엔트 그룹 관련주들이 전부 다 조기 대선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쌍바닥을 잡고 쓰리바닥까지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이 고점을 어떻게 넘었을 것이냐. 네, 그거는 아마도 헌재에서 그 내용을 기각을 할 거냐 인용을 할 거냐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 발표하기 2, 3일 전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 3일 전에 발표하기 2, 3일 전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발표 일자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 급등 돌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나서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세우면서 이런 N자형 파동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 이 돌파하는 구간이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주 정도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미리 반영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 관련주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설명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죠. 이 구간에서 시장은 어떻죠? 시장은 내려가고 있었고 미국 시장도 내려가고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불안하면서 또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SK하이닉스도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유독 이 조기 대선 관련주는 굉장히 견고하다. 네, 조정도 짧게 받고 상승은 빠르고 그리고 반등도 굉장히 빠르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바닥권을 봤을 때는 거의 동전주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2,500원.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 뭐 그중에서 이 디젠스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오리엔트 바이오, 오리엔트 전공, 디젠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빠른 종목이 디젠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략하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진짜 실전에서 3월 달에 어떤 것들이 움직일 건지 그리고 3월 달에 포착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정말 한 주 한 주 시장에서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들을 잘 짚어주고 계신데요. 새롭게 출발하는 3월장에는 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이어지는 시간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시황 전략을 위해서는 다음 주 또 주요 이벤트들도 짚어봐야겠죠. 위원님, 시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모바일 콩그레스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콩그레스 때 이제 관련된 모바일 종목들, 이제 핸드폰, 모바일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3월 3일 날 월요일 날 개최가 되는데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2월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ISM 2월의 제조업 PMI도 확정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네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CPI도 발표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이제 지표가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더 자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정화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유로존의 CPI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입니다. 중국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건지 우리가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입는 업종도 있고 물론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더 많겠지만 일단 거기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외에도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일제히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때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지 이런 것들도 아마 미리 보시면은 아마 수요일날 이런 화요일날 발표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아침에 시초가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일날은 또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들도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지표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런 지표가 있는 날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또 미국의 1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의 시장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좀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또 여차하면은 우리 이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8%씩 빠지는 그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8% 빠지고 4%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 또는 상승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 발표되는 지표들을 주목하면서 시황 전략을 세워보자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AS를 진행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사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테마주로도 묶이고 있고 그리고 방산주 테마로도 묶여 있는데 최근에는 또 로봇용 관절 모터 수주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략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상승할 때는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는 악재가 나오고 상승할 때는 이런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관절 모터. 근데 그 외에 이 회사가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하이브리드 전기차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상 봤을 때 작년 3월 달, 그러니까 1년 전에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 작년 후반기에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그 구간을 돌파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됐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그때는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장의 어떤 조정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이 아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면이 추가적인 반등을 준다면 상방 2만 원까지 열어두고 한번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AS 전략도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대동기어가 있습니다. 대동기어는 지금 재건주 테마에 묶여있고 종전 기대감에 올랐다가 사실 일부 다른 종목들은 내리막을 보였는데 대동기어만이 지금 좀 잘 버텨내주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종전 테마, 그러니까 종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는 그런 재건 테마에 있어서 근데 과거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있었어요. 그죠? SG 관련주,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는 안 움직이고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움직인다. 이 새로운 테마라는 게 아니라 재건이지만 어떤 종목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가죠. 이게 어떤 신선한 그런 살아있는 주식시장의 원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대동기어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끝난 내용들을 보니까 트럼프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광물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결렬이 되고 그래서 결렬이 됐지만 그래도 타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 시장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렬된 게 팩트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은 결렬이 아니라 체결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협정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고 그리고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라면은 지금까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정책이었고 물론 EU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손을 띈다고 하면은 EU의 그런 부담감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EU에서는 미국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마 미국을 끌어들여서 그런 협정을 아마 맺으면서 종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전이 됐을 때 재건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진다면은 유럽의 피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피해 그리고 아마 미국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피해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전 과정은 결국은 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내용들이 좀 악재긴 하지만 만약에 월요일 날 다음 거래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하락 출발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매수 못 하셨던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이 결렬됐다는 거 사실 우리가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결국은 결렬됐지만 그때는 결렬이 돼도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결렬이 됐을 때는 굉장한 그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종전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전 쪽에 무게감을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전에 있어서 여러 잡음들이 나오곤 있지만 사실 오히려 이럴 때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일 때 조정 시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대동기회에 있어서 AS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챙겨봐야겠죠.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이제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다시 지금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콥이라는 회사인데요. 자회사 아피메이즈 USA가 상장 절차에 승인을 받고 그리고 상장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인스코비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FDA 임상 3상에 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임상에서 승인이 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FDA를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회사들은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승인을 잘 받고 있다는 거죠. 미국 외의 국가들은 FDA 승인이 어렵지만 미국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는 거는 그 미국에서 승인 받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피메즈 US가 상장 예정에 있는데 그로 인한 기대감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인스코비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2018년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6, 7년 가까이 하락한 상태에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바닥권의 물량들이 서서히 올라오고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구간이죠.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 2,000원대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이 이전 고점, 작년에 10월 16일 날 이 고점이 바로 2,300원대였는데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바로 이 10월 초에 나왔던 이 거래량들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 물량이 더 확보가 됐고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큰 무리 없이 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손절가는 1,800원, 목표가는 3,3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인스코비는 전고점 돌파를 또 기대감을 갖고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 들어봤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시고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직전 금요일장에 사실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이탈하고 코스닥도 740선까지 내려오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 위원님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시장이 언제 좋아지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종목에 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좋아지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반등을 안 한다고 하면은 더 큰 소외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과 무관한 매매를 해야 되죠. 우리가 시장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런 경제 TV에서 보면은 뭐 지수가 많이 내려가서 종목들도 많이 내려갔다. 그건 당연한 팩트지만 실제로는 그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올라가는 섹터와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은 그 안 좋은 시장에서도 돈의 흐름이 그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장 초반에 이제 바로 시가에 포착이 됐던 4x4가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우리가 일주일 전에 포착이 됐는데 벌써 어제도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움직임은 있다. 우리가 시장이 안 좋아도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법은 지금은 과거처럼 사서 묻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매매보다는
수익 매매 정도가 아마 적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2, 3일 간격, 4, 5일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를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공개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